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F5 코리아 김지용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그 이스트 웨스트 통신,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이제 노스 사우스 바운드 얘기는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트 웨스트, 실제로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대한 부분으로 오늘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에피소드 1, 에피소드 2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하는 에피소드 3가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저희가 사이드카 보통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스트 웨스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남은 세미나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가 세미나 잘 들어주시고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요, 말 그대로 이스트 웨스트 통신을 저희가 어떻게 보호를 하고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 문제점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하냐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인젝션 공격들 있잖아요. 인젝션 공격 중에 가장 많이 유행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인데요. 이 SQL 인젝션을 실제로 저희가 데모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어떻게 이 인젝션 공격들을 저희가 사이드카 구성, 이스트 웨스트 통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드카 구성을 테스트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사이드카 구성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물론 사이드카 구성이 꼭 필요한 서비스 구성이 있습니다. 그때 서비스 메시 형태로 서비스를 구성하시는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서비스, 간단한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사이드카 구성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구성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복잡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그레스라는 방법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에 인그레스까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이 사이드카를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제 주요 공격들을 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와스프 탑10 기준으로 공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2013년부터 저희가 와스프 탑10에서 이제 주요 10가지 공격들을 제가 쭉 조사를 하고 있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는 제일 A1, 그러니까 제일 가장 빈도가 많고 가장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인젝션 공격이 탑이었고요. 2017년에는 똑같이 인젝션 공격이 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는 공격 유형이죠. 이 인젝션 공격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한 14년, 15년 넘게 이 인젝션 공격들은 거의 와스프 탑10에서 계속 상위권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들을 저희가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인젝션 공격들은 유행이 됐고요. 인젝션 공격 중에 가장 유행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당연히 SQL 인젝션입니다. 이 SQL 인젝션이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웹 방화벽이라는 이런 솔루션들을 좀 고객사에 적용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인젝션 공격 중에 대부분은 SQL 기반의 인젝션 공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QL 기반의 인젝션 공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공격을 하게끔 되는데요. 저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테이블에는 테이블 이름, 컬럼이 있고요. 그 컬럼마다 거기 컬럼에 해당하는 값들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는 테이블에는 3개의 지금 컬럼이 가지고 있고 last name, first name 그리고 job title이라는 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보통 SQL 데이터베이스를 질의를 할 때 SQL문, 제가 SQL 구문이라고 했죠. SQL문을 가지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거나 확인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select asterisk from table 하게 되면 제가 모든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 정보들을 다 추출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필요한 컬럼들,
네임이나 패스워드,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제가 네임이랑 패스워드라는 컬럼 내용만 뽑아내는데, 그 중에서 where이라는 조건문을 주고 이 메일이 user@example.com이라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거죠.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뭐 어떤데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잖아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왜 내가 이걸까지 고려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웹 인터페이스, 저희가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앞단에서 저희가 아마 또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포맷을 만나실 거예요. 보통 그냥 셀렉트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폼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 값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의 정보를 받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실제로 백엔드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는 웹 서버 또는 중간에 있는 WAS 서버가 이 내용을 SQL 구문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SQL 구문으로 변환해서 DB 조회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굉장히 좀 운영하거나 관리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공격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물론 뭐 먼저 공격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용자가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하잖아요. 한 다음에 제가 어떤 특정 구문, 특정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제가 URL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example.com의 프로덕션, 프로덕트, 그리고 카테고리가 썸머, 여름이라는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어카운트 아이디가 7788. 그러니까 7788이라는 아이템으로 뭔가 상품에 등록되어 있는 걸 제가 클릭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보낼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select asterisk from product table에서 내가 카테고리가 썸머이고 그리고 어카운트 아이디가 7788인 거, 이런 내용의 데이터베이스를 SQL 구문으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반환이 되겠죠. 반환되면 그 내용을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만들어져 있는 화면의 기준으로 좀 이쁘게 출력을 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 예전에 통상적으로 구조는 제가 3티어 애플리케이션 구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티어는 웹 티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WAS 티어, 그리고 마지막에 백엔드의 데이터베이스 티어.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3티어 구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도 그 구성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 구성을 줄여서 지금 2티어 구조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티어 구조는 웹 티어랑 WAS 티어가 하나의 티어로 이제 합쳐져 있는 걸 말하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존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조입니다. 저희는 은연중에 그냥 UI로 보이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그냥 정보를 액세스하지만, 그 사이에 이런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들을 아마 실제로 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공격자들도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회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만약에 공격자도 똑같이 example.com의 프로덕션, 그리고 카테고리는 썸머라고 하고 어카운트 아이디를 1로 주고요. 뒤에 보시는 뒤에 O와 1 equal 1 그리고 땡땡 대시라고 줬잖아요. 이렇게 주게 되면 나중에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그 내용을 똑같이 SQL 구문으로 변환해서 DB 서버에 전달할 겁니다. DB 서버에 전달하게 되면 DB 서버는 지금 보이시는 조건처럼 어카운트 아이디가 1이고 또는 1 또는 1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카운트 아이디가 1이거나 또는 1 또는 2 둘 다 참이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쿼리로 보냈던 어떤 결과들을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제가 뒤에 이제 예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구문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환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예제입니다. 요즘에는 지금 예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액세스하는 쿼리가 날아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히든 값으로 이제 정보를 숨긴다든지 아니면 폼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URL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쿼리 스트링이 다 보이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좀 취약한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이제 URL에 프로덕이라는 URL 가보게 되면 id는 equal 1 이렇게 이제 메뉴가 URL에 날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조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구문이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셀렉트 구문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것 말고도 업데이트 또는 트렁케이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지우는 거죠. 그리고 딜리트 똑같이 지우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공격들을 이제 보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보통 노멀라이저나 아니면 스테빌라이저를 보통 하기 때문에 크게 이런 문제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막히긴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옛날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요즘에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쉽게 이런 구문들을 실제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공격을 보낼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실제로 데모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는 좀 제가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취약한 서버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노멀라이저나 아니면 스테빌라이저가 적용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서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값을 입력을 하더라도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그대로 받아서 DB 서버로 보낼 겁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진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큰 개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준비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데모에서 지금 보이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쇼핑몰 하나를 만들었고, 제가 베개를 하나 사려고 베개를 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덕션에 뒤에 이제 프로덕션 ID 값이 날아갈 겁니다. 근데 공격자들은 이 ID 값이 실제로 허용되지 않는 ID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덕에 1이란 값은 1 이상의 값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실제로 정수가 아닌 음수의 값을 넣어보는 거죠. -1이라는 값을 넣어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는 invalid product ID라는 정보를 반환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정보를 저희가 확인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의 트릭을 좀 써서 한 가지 더 정보를 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트릭을 써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QL 쿼리 인젝션을 날려가지고 실제로 값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앞서 가지고 제가 슬라이드는 안 넣어놨었는데 나중에 데모는 보여드릴 거예요. 이 -1이란 값에다가 제가 마지막에 어떤 값을 주지를 않고 -1에서 제가 쿼리 스트링이 끝났다라는 내용을 구문을 함께 주게 되면요,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더 많은 정보를 함께 보여줍니다. 그 정보를 기준으로 제가 한 단계씩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갈 거거든요. 네, 그렇게 형태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데모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제가 간단한 SQL 구문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해서, 실제로는 -1이라는 값은 없는 값이잖아요. 실제로는 데이터가 없는 값인데 제가 마지막에 5와 1 equal 1 이라는 값을 줌으로써 실제로는 invalid product ID가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제가 봤던 이제 프로덕트 카테고리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가 불러와지는 내용들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은 똑같이 저희 데모에서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물론 취약한 웹서버도 있고
보안 코딩이 안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F5에서는 제가 웹방화벽, 빅IP, 어드밴스 웹방화벽이라는 내용들로 보통 서비스를 앞단에서 서비스를 보통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OWASP 탑10 기준에 어떤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웹방화벽 서비스를 올려서 방어를 하면 돼 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웹방화벽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아마 좀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웹방화벽이 없다는 내용을 가정을 하고 오늘 이 시나리오를 제가 준비를 했고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저희가 빅IP 제품을 가지고 많은 서비스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많이 보호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들은 실제로는 언제부터인가 저희가 이제 이 환경들이 고객사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이 이제 컨테이너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레거시 환경에서는 저희가 이제 빅IP 제품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보호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컨테이너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보호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관문에서의 보호는, 제가 노스 사우스 바운드의 보호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컨테이너끼리의 통신을 할 때 보호,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컨테이너 안에서의 보호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 정확하게 보호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게 현재 컨테이너 서비스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엔진엑스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컨테이너 서비스의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스트 웨스트를 보호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저희가 이제 노스 사우스 바운드를 저희가 관문에서 보통 보호를 하시고요. 컨테이너 서비스는 노스 사우스 바운드는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컨테이너에서 노스 사우스 바운드 보호는 인그레스에서 이루어진다. 알고 계시죠? 인그레스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어떤 보호 조치, 웹방화벽을 적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보안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스트 웨스트, 이제 컨테이너끼리의 이제 통신,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 안에서 하나의 파드가 있고 또 하나의 파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드 간의 통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저희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이드카라는 구성 배포 방식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이드카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뭐 독일식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에 옆에 조그마한 자석이 하나 달려 있는 거, 이게 저게 사이드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카 구성이 실제로 컨테이너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라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원래 오리진 애플리케이션이고, 이 사이드카로 구성되는 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컨트롤하기 위한, 통신을 컨트롤하기 위한 새로운 새로운 컨테이너가 하나가 더 얹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통신들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드카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구성처럼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1번이 있고 애플리케이션 2번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게 되면 모든 각자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는 통신들은 다 사이드카를 통해서 통신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카는 자기가 리퀘스트나 실제로 요청을 받게 되면 그 요청을 처리를 한 다음에 백엔드에 있는 오리진 앱 서버 쪽으로 이제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앱 서버가 다른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신할 때도 똑같이 사이드카를 통해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피어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되는 구조, 이런 구조를 저희가 사이드카 구조로 구성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컨테이너예요. 이 앱1이라는 컨테이너가 있고, 이 앱1의 컨테이너에 사이드카라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 큰 두 개의 박스가 하나의 파드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디플로이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디플로이먼트에서 이제 파드 형태로 구성되는 거고, 이렇게 저희가 사이드카를 구성을 한다라는 그림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데모에서는 이 사이드카를 저희가 이제 트래픽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엔진엑스를 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보통 저희가 서비스 메쉬 또는 사이드카 구성을 할 때 사이드카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카의 배포 방식, 구성 방식은 아마 검색해 보시게 되면 정말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다양하게 나올 텐데 일반적인 이제 사이드카의 구성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서버, 오리진 애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뭔가 앞단에서 프록시 통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지금의 대부분 사이드카 구성은 이런 형태의 구성일 겁니다. 그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엑스라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엔진엑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뒤에 잠깐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엔드-투-엔드 암호화, 실제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간의 암호화 통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간에 통신할 때 액세스 리스트, 이제 허용할 리스트, 차단할 리스트를 적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레일 리미팅, 어떤 리퀘스트가 확 폭주를 하게 되면 좀 제어해주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이스트-웨스트 통신에서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엑스를 가지고 사이드카 구성을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드카 구성은 엔진엑스를 통해서 하는 구성 외에도 실제로 다양한 목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사이드카 구성 배포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름은 사이드카 구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이름으로 디플로이먼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아마 다양한 형태로 이스트-웨스트 통신을 핸들링 할 수 있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오늘 데모에서 이제 얘기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파드입니다. 제가 간단한 앱 하나 올릴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앱을 올릴 때 구조가 어떻게, 저희가 그림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컨테이너의 구조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제가 나중에 실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간단하게 파드를 하나 만드는 구성이에요. 구문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파드를 만들 텐데 저희가 스펙에 이 컨테이너라는 내용, 이 블록에다가 저희가 컨테이너에 대한 이름,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이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포트, 이렇게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파드를 하나 만드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 만들 건데요. 사이드카 구성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까 제가 컨테이너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펙에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라는 블록 밑에 원래 오리진 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사이드카로 구성하려고 하는 엔진엑스 앱이 하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는 이제 컨테이너 포트는 8080으로 받게 되면 이 8080은 사이드카로 들어와서 이 사이드카를 통해 가지고 오리진 서버 쪽으로 나가게끔 서비스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문이 이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문을 만드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림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파드에 컨테이너가 2개가 떠 있다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이스트-웨스트 통신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SQL 인젝션에서 저희가 이제 URL에 저희가 원치 않는 구문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멀라이즈나 아니면 스테빌라이저를 적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필터링을 하는 거죠. 이쪽의 URL에서는 특정 구문, 특정 캐릭터를 쓸 수가 없어. 특정 구문이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의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굳이 필요하진 않은데요. 그렇게 없다고 하게 되면 엔진엑스를 사이드카로 구성한 다음에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내용처럼 엔진엑스에서 그런 구문들을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렉트 구문 또는 인서트, 드롭 또는 이렇게 유니언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이런 SQL 구문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엔진엑스는 리버스 프록시로 오리진 서버 쪽으로 자기는 사이드카로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이드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처리하고
이제 오리진 서버로 보내주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구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구문도 제가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졌고 아마 제가 데모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식의 구문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고요. 실제로 이 사이드카 구성을 할 때 좀 더 복잡하게 서비스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구조, 간단한 구조는 이런 형태로 제가 서비스를 구성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데모를 보여드리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좀 더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결론인데요. 저희가 사이드카를 구성을 하고 보안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URL에 잠깐 보이실 거예요. URL에 보이는 이런 구문을 제가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랑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저희가 추출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추출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서버들은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취약한 서버이기 때문에 추출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이드카를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엔진엑스가 사이드카에서 차단시켜서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어떤 다른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다 뺀 거예요. 저희가 가장 쉽게 이런 식의 보안을 적용하는 부분들은 웹방화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엔진엑스 플러스에다가 저희가 웹방화벽 모듈을 올려가지고 적용하시게 되면 이런 설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웹방화벽에서 아마 걸러줄 거예요. 걸러줄 건데 만약에 그런 환경이 없다고 하게 되면 엔진엑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저희가 오늘 랩 환경 구성입니다. 랩 구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DB 서버가 있습니다. DB 서버가 있어서 이렇게 물론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이드카를 붙여가지고 굳이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인그레스에서 핸들링하는 게 가장 더 쉬운 방법이고요. 물론 인그레스를 쓴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이드카를 함께 사용하시는 구성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바운드 트래픽, 저희가 노스 사우스 트래픽은 인그레스에서 핸들링을 하고요. 뭐 이렇게 할 때는 인그레스에서는 공통적인 보안을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공통적인 보안을 적용하고 나중에 이제 웹이나 API 서버, 지금 그림을 보이시는 웹 서버랑 API 서버 간의 통신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인그레스를 통해서 보온을 할 수가 있지만 플로우가 또 외부로 인그레스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이나 API 서버로 다이렉트 통신을 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사이드카를 통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인그레스로 적용했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보여드렸던 똑같은 파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인그레스를 정의를 해서 인그레스 리소스를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 데모에서 사용하는 인그레스 또한 NGX입니다. NGX로 이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똑같은 설정이 들어갈 겁니다. 인그레스로 설정을 한 다음에 똑같은 컨피그 맵이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사이드카로 구성했던 컨피그 설정들이 지금은 형태가 좀 다르게 들어갔죠. 저희가 사이드카를 구성하게 되면 컨피그 맵이라는 리소스를 통해 가지고 설정을 할 거고요. 인그레스에서 제가 설정을 할 때는 어노테이션이라는 리소스를 가지고 인그레스에서 어노테이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설정들을 적용을 할 겁니다. 이런 차이점 외에는 똑같은 기능이 동작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링크를 드릴 겁니다. 링크 드리게 되면 그 링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데모할 수 있는 방법, 예제 코드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물론 제가 끝나고 나면 제 GitHub에서도 소스 코드를 함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데모에서는 저희가 항상 사용했던 것처럼 미니 큐브로 사용할 겁니다. 왜냐면 데모는 좀 쉬워야 되잖아요. 쉽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미니 큐브에서 컨테이너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오늘은 엔진엑스 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엑스 오픈소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또한 엔진엑스 오픈소스 기반의 인그레스 컨트롤러 사용할 거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좀 더 쉽게 인그레스 배포하기 위해서 헬름 차트를 이용할 겁니다. 햄 차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햄 차트 가지고 제가 서비스 만들어지는 걸 볼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서버, 취약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간단하게 앱을 만든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SQL 인젝션에 대한 공격들을 막 해볼 거예요. 해보게 되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이드카를 구성하고 보호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구성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보호할 겁니다. 네, 첫 번째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앱을 하나 만들게 되면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앱을 하나 만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앱을 만들 거고, 이 앱이랑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앱, 이 두 가지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앱 서비스는 당연히 저희가 테스트할 때 노드 포트 서비스로 이제 서비스 포트를 들어오고요. 물론 포트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테스트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호스트 머신에서 이 노드 포트로 서비스를 액세스하게 되면 일단은 80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필요한 정보들을 여기 이제 컨테이너, 다른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보를 액세스해서 보여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먼저 이 구성부터 제가 먼저 만들고 한번 보여드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코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한 디플로이먼트고요. 디플로이먼트를 할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지가 저희 퍼블릭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할 거고, 이름은 이제 app, 앱이라는 이름으로 쓸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포트는 80 포트를 쓸 겁니다. 제 구성도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80 포트를 쓸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걸 통신하기 위한 설정들을 여기 인바이러먼트로 제가 정보를 넣어서 통신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보, 그리고 호스트 네임, 그리고 서비스는 8080, 그리고 포트는 이렇게 3001번으로 제가 만들었네요. 3001번 포트로 노드 포트로 만들어 가지고 노드 포트 3001번 들어오게 되면 이 앱 서버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앱 서버 말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서버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마리아DB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포트는 똑같이 3306이라는 포트를 사용할 거고, 여기 인바이러먼트는 자기에 대한 내용들, 설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서비스는 지금 3306 포트로 제가 그대로 오픈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디플로이먼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먼저 제가 여기서 정보를 클리어하고 kubectl get pod 하게 되면 현재는 이제 컨테이너에 파드가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데모를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미니큐브를 올려놨어요. 근데 미니큐브를 만약에 필요하신 부분들은 미니큐브 설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니큐브 스테이터스를 보게 되면, 네, 지금은 제가 미니큐브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는 미니큐브를 통해서 이 데모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니큐브는 간단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맥북이나 아마 지난번 제가 데모에서 이 내용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앱을 하나 만들 겁니다. kubectl apply 제가 첫 번째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리고 DB 서버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kubectl get pod, kubectl get service 하게 되면 이렇게 파드랑 서비스가 두 개가 다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큐브로 사용하시게 되면요, 실제로 액세스할 때 미니큐브에서 이런 링크 커맨드들을 쉽게 액세스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큐브 서비스를 제가 앱 서비스에 대한 URL 정보를 좀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이 로컬의 IP 어드레스랑 제가 아까 노드 포트로 만들었던 거 3001번 포트로 이렇게 정보가 보여주거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한번 접속을 입력해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저희가 정보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지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미지가 아직 다 안 올라와서 그런가요?
네,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브라우저를 제가 다른 거를 열어서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열어서 제가 네, 이렇게 보이게 왔거든요. 제가 아까는 시크릿 브라우저라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이제 화면이 실제 앱이에요. 앱이고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베개를 하나 사려고 필로우에 대한 뷰 정보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아이템 위에 보이시는 URL 보이시죠? 프로덕션에 이제 아이템 값이 1번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1이라는 값이 아니고 -1이라는 값을 딱 넣게 되면요, 제가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를 반환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오류만 반환하는 부분을 가지고는 저희가 해킹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URL에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약간 조금씩 조작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SQL 구문이 -1에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구문 정보들을 안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웹서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에러를 반환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날릴 때 select wildcard 구문으로 날리고 아마도 프로덕션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검색을 하고 있거나 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씩 단계적으로 얘를 공격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물론 -1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아이템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간단하게 DB 이제 SQL 우리가 SQL 인젝션 구문을 날려가지고 여기 저희가 구문을 좀 URL에서 좀 보시는 게 만약에 더블 코테이션이라는 값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SQL 구문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리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SQL 구문으로 이제 값을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는이라는 값을 주고 무슨 참이라는 값을 주면 돼요. 또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처럼 1 또는 1 이라는 값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시를 주고 슬래시를 주게 되면 이 대시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문도 실행하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쿼리 구문만 실행을 하고 나머지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실행하지 말라고 하는, 여기서 끝이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분명히 -1이라는 값을 줬지만 실제로 제가 원했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SQL 구문을 가지고 저의 정보를 액세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나중에 코드가 많아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프로덕션 환경에서 제가 프로덕션 코드를 줄 텐데 여기에 order by라는 구문을 가지고 제가 정보를 한번 줘볼게요. order by descending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프로덕트에서 메뉴에서 봤던 내용 중에 제일 descending이면 제일 어디 게 나올까요? 네, 제일 마지막 게 나옵니다. ascending이면 제일 첫 번째 게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대한 정보를, 프로덕트 정보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네, 지금 보이신 것처럼 바이스클이라는 정보가 나오죠. 원래 오리진으로 리스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오리진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아이템은 필로우가 나오고요, 마지막 아이템이 바이스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디센딩으로 주게 되면 당연히 바이스클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뭐 제가 필요에 따라서 어센딩이라는 값을 주고 첫 번째 값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보를 액세스를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구문 중에 유니온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어떤 참인 값을 주고 두 번째 쿼리문에다가 유니온이라고 해서 제가 값을 주게 되면 이 두 가지 쿼리 테이블을 조합을 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보고 싶은 테이블을 만약에 제가 유출을 해서 이런 테이블이 있을 거야 라는 테이블을 유출한 다음에 그런 테이블을 정보를 보려고 할 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유니온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유니온 셀렉트
제가 원하는 테이블 구문을 이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문자 보내게 보게 되면요,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왜냐면 에러가 뜰 때부터 제가 정보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지금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컬럼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테이블 두 개를 유니온 시킬 수가 없어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컬럼 수를 좀 맞춰서 보내게 되면, 아까 제가 컬럼 수를 말씀드렸죠.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 열수죠. 열의 개수를 맞춰서 보내보게 되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유니온 시켜서 값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다 보게 되면 제가 여기에 select wildcard가 아니고요, select password를 입력해 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값을 하나씩 늘려나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컬럼 값만 맞추면 되니까 여기에 패스워드 이렇게 컬럼이 몇 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춰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여기는 컬럼이 5개가 되게 되면 프로덕트 테이블하고 컬럼 수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땅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실제로 프로덕트 테이블을 액세스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데이터베이스 구문에서 유니온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저라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액세스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온 거였거든요. 물론 여기서 지금 제가 패스워드만 입력했지만 제가 첫 번째 컬럼에 유저네임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실제로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유저네임이 첫 번째 컬럼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유저네임 컬럼에 유저네임으로 제가 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패스워드라는 값이 나왔다가 어떤 컬럼에 매치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유저네임이라는 내용 정보로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용자 테이블에서 모든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다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여기에 엔진엑스를 사이드카로 붙일 겁니다. 똑같은 서비스인데 여기에 컨테이너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사이드카를 구성할 거고, 엔진엑스는 8080으로 붙일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필요한 컨피그 맵으로 저희가 같이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설정을 해서 똑같은 마지막 커맨드를 날려가지고 실제로 사용자 테이블에서 사용자 이름이랑 패스워드가 나오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부를 클리어 하고요. 두 번째 사이드카 구성을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처럼 지금 여기에 컨테이너에 보게 되면 제가 앱이 있고요. 여기 제가 좀 축소를 시켜놨거든요. 이게 축소시켜놨는데 컨테이너에 보게 되면 앱 컨테이너랑 사이드카 이 두 개가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확장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봤던 앱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엔진엑스 컨테이너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포트가 8080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컨피그 정보들을 저희가 컨피그 맵에서 컨피그를 불러와서 저희가 엔진엑스 컨피그에다 넣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컨피그 맵은 간단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내용, 세션에서 설명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이 특정 로케이션에서 특정 구문이 들어오게 되면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예, 간단하게 이렇게 서비스가 컨테이너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구문을 실행할 겁니다. 그러면 사이드카로 구성을 되고 난 다음에 컨테이너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 제가 컨테이너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kubectl get pod 하게 되면, 네, 지금 보이는 이 앱 파드가 여기에 1/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1/1이 뭐냐면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가 떠야 되고 실제로는 하나가 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이드카를 붙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 부분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플라이를 해서 제가 두 번째 사이드카를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고 그 다음에 get pod를 보게 되면
제가 이미지가 아까 뭘 바꿨나요? 네, 설정을 뭐 바뀐 게 있나 보네요. 제가 뭘 만졌나 보네요. 잠깐만요. 컨테이너, 컨피그 맵, 컨테이너, 엔진엑스, 아웃패스, 이미지, 엔진엑스. 네, 나머지는 그대로 맞고요. 다시 한 번 더 QSTL 어플라이로 해서 적용시켜 볼게요. 다시 사이드카. 이게 그 미니큐브로 좀 하다 보게 되면 가끔씩 좀 이 환경이 좀 테스트 환경이잖아요. 좀 리소트 굉장히 작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커맨드를 실행시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QSTL 어플라이 -F 네, 사이드카 구성을 다시 한번 적용했고요. 제가 좀 이상한데요. TL delete 파드에서 지금 두 번째 파드가 좀 위치가 경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제 코드를 GitHub에서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네트워크가 안 돼서 그런 거였군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잠깐 살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못 불러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stl delete -f 두 번째 사이드카 구성을 일단 클리어 시키고요. 네. 네, 이제 통신이 되니까 문제에 적용이 될 겁니다. 지워버렸네요. 잠깐만요. QSTL apply를 해서 두 번째 사이드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사이드카 구성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컨테이너가 두 개가 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두 개가 떠야 되고 실제로 두 개가 떠 있다. 그래서 레디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8080 서비스, 이제 NGX 서비스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노드포트 서비스가 다른 값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해보고 사이드카로 액세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STL get 서비스를 보게 되면 다시 앱 서비스를 미니큐브 명령으로 확인해 볼게요. 앱 서비스 -URL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포트는 똑같이, 노드 포트는 똑같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이 포트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를 클릭하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301번 포트 마지막에 성공했던 구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문을 지금 사이드카로 구성이 되어 있는 NGX 쪽으로 보내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NGX에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차단시켜서 차단됐다는 내용으로 보일 겁니다. 제가 파드 정보에서 NGX 앱이 있을 거잖아요. QSTL logs -f 파드에서 네. 그러면 NGX 쪽 로그를 한번 보시게 되면 NGX 차단된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저희가 똑같은 커맨드를 날렸는데 NGX 사이드카로 들어가서 차단되고 이게 넘어가지 않는 형태로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했던 거는 지금 똑같은 구성인데 여기에 보이는 이 NGX 사이드카만 제가 구성한 거예요. 구성한 거에다가 NGX 컨피그 맵에다가 어떤 제가 허용되지 않는 구문들이 들어왔을 때
차단되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고요. 물론 이 구성을 아까 초기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앱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사이드카 구성을 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서비스가 저희가 서비스 메쉬라고 하죠. 서로 간에 컨테이너 간에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 메쉬 환경을 구성할 때는 사이드카가 필수예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구성인데, 만약 간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굳이 사이드카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제가 세 번째 방법, 우리가 많이 사용한 방법 있잖아요. 인그레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그냥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NGX로 두고요. 여기에 이제 별도로 사이드카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공격들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걸 굳이 앱의 사이드카를 안 만들고도 인그레스 단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그레스 해보는 방법들도 좀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세 번째는 인그레스를 가지고 한번 정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인그레스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인그레스를 만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그레스는 간단하게 이제 헬름 차트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헬름 차트를 가지고 만들 건데, 제가 헬름 리스트를 보게 되면 설치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헬름 인스톨로 보게 되면 제가 어제 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정보가 보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헬름 인스톨에서 물론 NGX 헬름 차트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 커맨드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설치가 될 거고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만들 거고요. 노드 포트 형태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만들 거고, 그리고 노드 포트는 305번 포트를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인그레스의 스니펫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활성화 시킬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NGX 인그레스를 설정을 하게 되면 헬름 차트가 이제 인그레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헬름 리스트에서 제가 인그레스가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파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그레스 파드가 동작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고, 제가 여기에 실제로 인그레스 리소스를 이제 반영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예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 인그레스 리소스를 넣을 건데요. 아까 제가 이 인그레스 리소스는 어노테이션에 NGX가 제공하는 서버 스니펫이라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가지고 똑같은 구문을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게 되면 실제로 파드 안까지 들어와서 사이드카로 붙어있는 NGX가 아니라 인그레스 단에 들어오는 인그레스로 들어오는 트래픽에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차단시키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컴피그는 없는 상태예요. 리소스는 없이 파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마지막에 어플라이를 해서 실제로 리소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 보게 되면 CTL 겟파드 하게 되면 여기에 제가 이 부분들은 제가 인그레스 컨트롤러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로그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정보를 띄워두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내가 접속을 해보게 되면 다시 새로 고치면 그대로 해볼게요. 새로 고침을 딱 해보게 되면 똑같이 차단됐습니다. 차단됐고 301번은 없죠.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확인해야 되죠. 실제로 인그레스 포트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305번으로 지정을 했지만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이 제가 어떻게 하냐고 미니큐브라는 커맨드 쓴다고 했죠. 미니큐브에서 서비스를 하기 전에 큐브 스테일 겟 서비스로 서비스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서비스 보게 되면 이 메인 NGX 다시 인그레스라는 서비스가 있고, 미니큐브 서비스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를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정보를 줄 거예요. 하나는 80, 하나는 43. 근데 저는 80으로 테스트 해볼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테스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가 전체를 지우고요. 접속해 보게 되면 잠시만요. 이게
캐시가 되어 있나? 3005번으로 접속을 해보게 되면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인그레스가 네. 로그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네네, 제가 잘못했네요. 이 설명을 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인그레스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인그레스 리소스에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인그레스로 두게 되면 룰에 매칭이 돼야지만 실제로 사이드로 서브 사이드 넘겨주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호스트 네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example.com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IP 요청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호스트를 간단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설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11번이라는 IP를 쓸 거고요. 이 11번 IP를 제가 호스트 로컬호스트에다가 등록을 하고, 물론 제가 등록을 해놨네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테스트 해보게 되면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창을 닫고요. 이 부분들을 제가 호스트 네임을 http example.com 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정보가 인그레스를 통해서 정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액세스 로그에서도 여기 이제 인그레스 로그 쪽에서도 제가 이 내용들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페이지를 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프로덕트 아이디 1번이라는 내용으로 클릭을 해서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마지막에 썼던 코드, 공격 코드를 제가 똑같은 코드를 그대로 한번 날려볼게요. 공격을 성공했던 게 마지막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같이 가져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URL을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1 유니온 select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거 유저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땅 때려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원래는 만약에 인그레스 안에 설정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그 값이 다 해킹이 돼서 보이잖아요. 인젝션이 돼가지고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인그레스 컨트롤러 통해 가지고 막히는 부분, 리퀘스트는 들어왔지만 저희가 실제로 NGX가 403을 리턴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쉽게 적용할 때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적용하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상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웹 방화벽이라는 솔루션이 없을 때는 조금 이렇게 컨피그를 가지고 핸들링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간단하게 웹 방화벽을 쓰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웹 방화벽에는 이런 패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런 패턴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좀 쉽게 적용하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구성하든, 안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사이드카를 구성하든 똑같이 웹 방화벽을 쓰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보게 되면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NGX를 가지고 사이드카를 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었고요. 아까 서비스 메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뮤추얼 TLS는 뭐냐면 end-to-end 종단 간 암호화예요. 컨테이너 1번,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리케이션 1번이랑 DB 서버가 서로 통신하는데 이 둘 간의 통신이 암호화 통신을 해야 돼요. 그때는 저희가 뮤추얼 TLS라는 이름으로 둘 다 종단 간 암호화를 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이드카를 이용해서 구성합니다. 그게 똑같이 밑에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이라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이제 일반적인 통신 사례에서도 NDX 사이드카를 가지고 이제 구성하실 수가 있고, 물론 웹방화벽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없다고 하게 되면 NGX 오픈소스 사이드카를 가지고도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세니타이즈, 제가 스테빌라이저라고 했네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세니타이즈, 이게 좀 그 어떤 제가 불필요한 구문 입력들을 걸러내는 기능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웹에서 사용하시는 용어들인데, 노멀라이제이션이나 그러니까 세니타이즈를 해서 제가 필요한 값들을 좀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이
NGX 인그레스 컨트롤러 통해서도 똑같이 진행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실제 데모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데모 코드는 간단하잖아요. 미니큐브 올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사이드카가 구성되는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모했던 소스 코드들은 똑같이 제가 GitHub을 통해 가지고 모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다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